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 분당에 입지한 호텔 매매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경기도 분당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고요. 물건 번호는 119-135번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은 2000년 8월 25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층수는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446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시면 135평이고요. 연면적 2079제곱미터고요. 평수로 환산하시면 929평입니다. 629평입니다. 매가 현재 95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죠.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십니다. 현재 융자는 현재 36억인데요. 최대 융자는 75억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인수가 20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 한번 볼까요? 월 매출, 월 매출 꾸준히 8천만 원씩 현재 이렇게 매출이 형성되어 있고요. 객실수 36개, 주차 20대, 중도 지역은 상업 지역 중에서도 중심 상업 지역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죠. 공시지가 한 평당 제곱미터당 877만 7천 원이고요. 평수로 환산하시면 2,670만 825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분당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물건 현황입니다. 본 물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본 물건은 더블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죠. 더블 역세권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고요. 보시면 층수가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지하층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위락시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위락시설. 현재 소유자께서는 이 위락시설을 임대 중에 있죠. 임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 5천만 원에 보증금 현재 5천만 원에 월 부가세 포함해서요 550만 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고 현대 임대를 주고 계시죠. 본 물건은 또 보시면 옥상이죠. 옥상에 보시면은 직원 숙소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원 숙소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렇게 숙소를 제공하면서 따로 추가로 이렇게 필요 경비가 더 소요되는 그러한 게 없기 때문에 절감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요. 중심 상업 지역이면서 더블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이라면 호텔이나 숙박업소가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해당 상권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가 상대적으로 분산된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보셨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왼쪽에 여러분께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제가 좀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물건이 말이죠. 객실수가 몇 개죠? 36개인데 월 매출이 말이죠. 월 매출이 8천만 원씩 이렇게 올리고 있다. 이걸 보셨을 때 이제 우리 예비 초보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객실수가 36개면 굉장히 적다. 그런데 객실수에 비하면 월 매출이 너무 높게 나오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좀 반비례 관계 아니냐. 이렇게 좀 이해를
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추정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실이 많이 오는구나. 대실 손님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고 있구나. 우리가 월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대실 매출과 숙박 매출을 비교했을 때 몇 대 몇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그랬죠? 대실 비율은 30%, 그 다음에 숙박 비율은 70% 이렇게 해서 100%가 이렇게 매출을 잡았을 때 대실과 숙박의 비율로 우리가 월 매출을 이렇게 분석하셨을 때에는 30대 70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다. 이렇게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객실 수에 비해서 월 매출이 높기 때문에 대실 비율이 상대적으로 30%를 초과하겠구나. 네, 이렇게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네, 객실 단가죠. 객실 단가. 객실 단가가 타 호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객실 단가는 우리가 대실 단가도 있겠고요. 네, 숙박 단가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호텔 정도 되면은 대실 단가가 최소한 25,000원, 30,000원 이렇게 형성돼 있죠. 그래서 일반 모텔이나 그런 데보다는 대실 단가가 최소한 5,000원에서 10,000원 이상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숙박 단가 역시 가장 일반실, 가장 평범한, 가장 스탠다드한 대실 숙박 단가가 일반적으로 타 호텔에 비해서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객실수가 우리가 이제 객실수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객실은 객실은 대실 회전율은 말이죠. 대실 회전율을 우리가 최소한 100% 이상 이렇게 누릴 수가 있겠죠. 뭐 100%가 될 수도 있고 200%가 될 수도 있고 300%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실 회전수가 100%라는 거는 하루에 대실을 37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대실 회전수가 200%다 그러면 하루에 대실을 몇 개입니까? 72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대신 회전율이 최소한 100% 이상은 무조건 나오겠다. 왜? 대실 비율이 30%를 초과하니까. 숙박 회전율은 어떻습니까? 숙박 회전율은 어떠한 호텔이나 모텔도 숙박 회전율은 말이죠. 객실 수의 100% 이상 초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객실을 숙박을 하나를 판매했는데 이 손님이 아침까지 이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더블이 나오지 않는 한은 100%를 초과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숙박 회전율은 100%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초과를 한다면 플러스 알파는 뭡니까? 더블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더블 비율은 뭐 상당히 이게 높게 잡을 수가 없는 비율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실 비율이다. 대실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회전율이 최소한 100% 이상인데요. 호텔 왕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150%는 무조건 초과하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월 매출이 이렇게 얼마다? 8천만 원씩 형성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호텔 황제가 말이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팁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께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한다고 하셨을 때 만약에 이러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은요. 객실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월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셨을 때에는 대실 비율이 상당히 높구나. 그리고 대실이나 숙박 단가가 경쟁업소나 타 모텔에 비해서 호텔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면서 매출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본적인 이론을 모르신다면 월 매출 자료를 여러분께서 보셔도요. 이 매출 자료를 확인하기가 분석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해당 물건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유추해내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이자 지급액과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자 지급액이죠. 이자 지급액 최대 융자 얼마입니까? 75억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75억. 이자율은 4.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이자 비용이 3억 3천 7백만 원이고요. 한 달에 월 매출 8천만 원 중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 2,816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최대 융자 75억을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신다면 자기 자본은 20억 이렇게 소요가 되시죠. 20억. 월 순수익은요. 세후 순수익으로 보셨을 때 월 매출 8천만 원 중에서 순수익으로 보실 수 있는 매출은요. 1,400만 원입니다. 1,400만 원에 월세 500만 원이죠. 부가세 포함해서 550이니까 50은 우리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만 이렇게 순수익으로 책정을 하시고요. 곱하기 12개월 내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요 11.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4%. 경기도 분당은 말이죠.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집가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죠. 행정구역상은 우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생활권은 거의 서울로 강남으로 이렇게 보셔도 무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집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해당 지역에 호텔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집가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가가 높게 형성돼 있어서 자기 자본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합 수익률을 보실 때요. 좀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합 수익률은요. 자기 자본 대비 두 가지의 수익이 있거든요. 두 가지의 수익이. 하나는 소득 이득이고요. 또 하나는 자본 이득입니다. 곱하기 수익률이니까 100%. 호텔 황제가 일반적으로 기대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소득 이득이죠. 소득 이득. 매달 월 매출에서 파생되는 월 순수익. 월 순수익을 12개월로 곱해주니까 이렇게 11.4%가 나오는데요. 호텔 황제가 이제 자본 이득은요, 없다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본 이득은 없다. 여기에 자본 이득은 호텔 황제가 기재를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본 이득은 언제 발생되는 수익이죠? 자본 이득은 여기가 우리가 이제 취득 시점입니다. 취득 시점이에요. 여기가 이제 처분 시점입니다. 처분 시점. 소득 이득은 어디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보유 기간 동안 월 매출에 의한 소득 이득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자본 이득은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발생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자본 이득이 발생이 됩니다. 자본 이득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시세 차익이죠. 시세 차익. 여러분께서 95억에 취득을 하셔서요. 한 5년을 보유하셨습니다. 5년 동안 공시지가가 상승을 하고 시세가 올라가고요. 그 올라가는 부분만큼
또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이 있죠. 뭐가 하락합니까? 그렇죠. 건물에 대한 감가는 상대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네. 그런데 두 개를 상계 처리를 했을 때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공시지가도 시세도 지가 시세도 더 상승하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호텔 모텔은 그러한 타 부동산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그런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죠? 그 원인이 매출에 의한 이 월 순수익이 이 호텔의 전체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해당 물건이 말이죠. 여러분께서 취득하는 시점에 95억이고 월 매출이 8천만 원이고 월 순수익이 1,900만 원 정도 여러분께서 순수익을 누리셨는데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 5년 후에 말이죠. 네, 좋아요. 공시지가 올랐습니다. 시세 올랐습니다. 건물의 감가 하락했죠. 5년 동안. 그런데 월 매출이 8천만 원에 취득한 호텔이 5년 후에 한 5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 3천만 원 이렇게 하락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과연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느냐, 자본 이득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의문을 한번 가져보셔야 되는데요. 호텔 황제가 호텔 모텔을 중개하면서 그러한 호텔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러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 호텔을 이제 멸시를 하고요. 어떤 시행사가 이 땅의 가치를 보는 거죠. 네. 이 땅의 가치를 보고 더블 역세권, 중심 상업 지역을 보고요. 여기에 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시행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호텔로서 가치는 하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에는 취득 원가도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텔에 대한 가치로 봤을 때는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는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원가 대비. 그러면 자본 이득은 전혀 못 본다는 거죠. 자본 이득은커녕 원가 자체를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자본 이득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여러분. 마이너스 값. 5년 동안 수익률을 누렸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원가도 회수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원가를 회수했다. 원가가 뭡니까? 자기 자본. 95억에 샀으니까 말이죠. 95억이면 취득록세가 얼마 들어갑니까? 한 4억 정도 들어가나요? 4.6%니까. 그럼 원가가 얼마입니까? 한 99억 정도 되겠죠? 원가. 99억입니다. 뭐 세금이네, 필요 경비네, 뭐 수리수선비네 다 제외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원가가 99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처분 시점의 매도가가 99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자본 이득은 제로죠? 제로. 네, 제로. 그동안 누렸던 소득 이득만 우리가 취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영업을 아주 잘 하셨어요. 네, 5년 후에 월 매출을 물가 상승률만큼 한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올렸다. 아니면 8천만 원 정도 그대로 유지를 했다. 최악의 경우에 8천만 원 정도 그대로 유지를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요건에 충족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95억에 취득을 하셔서 지가가 높은 데기 때문에 지가 상승률도 그만큼 높죠. 분당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타 지역 같은 경우 5년 후에 95억에 취득한 물건이 만약에 105억이 됐다고 보시면 105억, 10억이 시세 차익을 본다. 세전으로 보신다면 분당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호가를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예를 들면 뭐 110억 이렇게. 15억의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호가를 부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뭐 한 1, 2억이 조정이 됐다. 그러면 98억에 한번 108억에 한번 매매가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108억. 109억에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109억. 원가가 99억이죠? 네, 99억. 그러면 시세 차익 세전으로 10억을 보시는 거죠? 여기 10억 시세 차익. 세전으로 10억을 보시는 겁니다. 10억. 10억이면은 양도소득세가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필요 경비네 이런 걸 좀 장기보유 특별공제네 이런 걸 좀
따져봐야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세후 이제 자본이득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세금이 한 4억이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세차익을 6억을 보시는 거죠? 시세차익, 자본이득을 6억을 보시는 겁니다. 6억. 네. 그러면 여기 플러스 6억을 여기가 추가로 이렇게 우리가 수익률 계산할 때 기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미래 시점입니다. 미래 시점. 미래 시점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좀 없습니다. 예, 어떤 분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제로 값이 나올 수가 있겠고, 어떤 분은 플러스 값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호텔 황제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 소득 이득에 대해서만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요. 경기도 분당에 입지한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단순히 이런 지역은 뭐 서울의 강남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지역은 단순히 월 순수익에 대한 소득 이득에 대한 목적만 가지고 취득하시는 게 아니라 향후에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 자본 이득까지도 보고 본 호텔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재를 한번 해볼게요. 소득 이득에 대한 우리가 수익률을 누리고자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자본 이득에 대한 우리가 수익을 누렸을 때 종합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종합 수익률.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소득 이득의 비중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80% 정도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떠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자본 이득을 한 20% 정도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수익률을 우리가 목적으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해당 상권처럼 해당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요, 소득 이득을 한 40%에서 한 60% 정도, 많게는 최대 60%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 이득을 60%에서 40%에서 60%까지도 이렇게 보기 위해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 본인의 니즈가 여기에 있는지 보고요. 뭐 상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높은 수익률은 보기 위해서 내가 뭐 다른 지방이나 다른 수도권에 호텔이나 모텔을 살 수 있겠지만 나는 꼭 강남이나 분당에 있는 호텔을 취득해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목적은 바로 소득 이득보다는 일반적인 소득 이득보다는 자본 이득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을 싣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최대 융자 호텔 황제가 75억까지 말씀드렸는데요. 75억까지 융자를 받고 본 호텔을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자율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떠한 구조입니까? 이자 부담이 높으면 필요 경비가 높게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월 순수익이 이렇게 낮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겁니다. 적게. 그래서 또 자기 자본을 많이 소유한다. 자기 자본을 많이 투자한다. 그러면 수익률은 하락하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이 정도의 호텔을 취득하시는 분은요, 1금융을 거의 사용을 하십니다. 1금융을. 1금융권의 네버리지 효과를 누르세요. 여기에서 호텔 황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5금융에서 2금융 이 정도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거고요. 1금융권에서는 이자율이 3%대거든요. 3%대. 3%대인데
이자율은 하락하지만 대출금은 적게 나오겠죠. 1.5금융이나 2금융에 비해서. 그러면 1금융에서는 융자가 대체 얼마가 나오느냐? 이 상태라면은 1금융권에서는 최대 융자 한 65억까지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얼마가 더 소요가 됩니까? 10억이 더 소요가 되겠죠? 그러면 30억이네요. 자기 자본 30억을 더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0억을 더 해서 그렇게 30억을 투자하시게 되면은 어떠한 구조죠? 여기에서 이자 지급액이 그만큼 하락하는 만큼 월 순수익은 더 높겠으나 상대적으로 자기 자본이 10억이 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은 11.4% 미만으로 나온다는 거죠. 수익률 자체는. 그렇지만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합니까? 영업이익률은 월 매출분의 월 순수익이죠. 순수익. 그러면 이제 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이자가 적게 들어가니까 자기 자본을 많이 투자해서 1금융에 60억을 융자 받으시고 자기 자본 30억을 투자한다면 해당 지금 75억을 융자를 받는 것보다는 영업이익률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물건을 하나를 이렇게 보고 호텔 황제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융자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물건을 하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아까 가장 중요한 팁을 하나 또 드렸죠. 객실수 대비 월 매출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서 월 매출이 이렇게 8천만 원씩 나오는지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1금융권, 2금융권, 1.5금융권에 대해서 우리가 융자,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실 때 해당 상권 같은 경우에 어떠한 이 금융권을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누려야 되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매가가 95억인데요. 지방에 만약에 매가가 95억이면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 좋은 물건일까요, 여러분? 지방 같은 경우는 매가가 95억이면은 월 매출은 무조건 어떻습니까? 한 1억 2천 정도는 나와야 이게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95억을 똑같이 매매 가격이 95억인데 분당은 8천만 원이고요. 지방은 1억 2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소득 이득의 비중을 많이 주는 물건이고요. 경기도 분당 같은 경우는 자본 이득의 비중을 많이 두고자 하시는 투자자가 투자하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경기도 분당에 입지한 호텔 물건에 대해서 호텔 황제가 아주 여러분을 모시고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말이죠.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